자, 아유, 자, 집중. 자, 봅시다. 원 밖의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길이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지어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이 한 점 x1, y1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똑같은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 얘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를 알았을 때 식보다 접점 알았을 때가 훨씬 더 쉽죠? 그쵸? 그래서 먼저 이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하는 걸 얘기해볼게요. 풀어보는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위에 한 점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어지는 부분이야.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이라는 직선과 원 밖에 한 점 a, b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원에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울기를 안다면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계산되죠. 그렇죠? 공식 써서. 그 다음에 뭘 안다면? 접점을 안다면은 이것도 공식으로 바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점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이 접점을 구하는 거예요. 접점. 그래서 방법 1에다가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얘는 접점 구하기로 써주면 되고요. 방법 2, 3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2, 3은 똑같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2, 3은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방법 2번, 3번은 기울기 구하는 방법인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울기 구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하고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반지름 관계 이용했던 거, 그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2번, 3번 똑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판별식, 2번은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반지름 관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접점을 구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요, 접점 구하기예요. 지금 접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랑 달라. 접점을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점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생길 테고 그거에 딱 만나는 접하는 점, 이 접점을 그냥 우리가 임의로 x1, y1이라고 두는 거예요. x1,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그럼 이제 접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원의 방정식하고 접선의 방정식에서 공식 저거 바로 쓰면 x1 더하기 y1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접선은 지금 선생님이 그은 두 직선, 얘를 표현하는 그 접선이 되겠죠?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선생님 하나인데요. 네, 이 R을 따라서 R이 아니라 지금 그냥 풀이 설명할 때는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따 실제로 문제를 풀면 두 개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거고요. 나중에 저절로 풀다 보면 바로 두 개씩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설명은 이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중 하나가 얘가 된다고 설명을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 직선이 그냥 하나만 특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얘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외부에서 근 접선이잖아요. 점 A, B를 정확하게 지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A, B를 대입하면 A x1 더하기 b y1은 r제곱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은 주어진 거니까 지금 좀 더 구별하기 좋게 지금 A, B, r제곱은 다 알고 있는 숫자예요. 알고 있는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1번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1번씩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접점은 당연히 원에 딱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 위에 있어야 돼. 그쵸?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원 위에 점.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겠죠? 그럼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거 r도 지금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얘가 몇 번씩? 2번씩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씩하고 2번씩 보니까 우리는 x1, y1을 알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나머지 숫자 다 주어졌다고 봤을 때 얘네 두 개 뭐예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얘랑 해가지고 x1, y1을 각각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2차니까 x1이나 y1 중에 두 개씩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푸는 방법은 알고 있겠죠? 얘 문자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가지고 쭉 풀면 되는 거. 실제로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지나가는 점을 대입해 놓은 식을 구하는 거야. 외부에 있는 점.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접점을 임의로 설정하고 문자로 x1, y1이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 외부에 있는 점 지나간다 해서 식 하나 뽑아내고요. 그리고 접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에 대입해서 식 하나 더 뽑아내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연립 방정식 풀면 돼. 이게 2단계로 풀면 되는 겁니다. 접점 구하는 방법은. 그 다음 먼저 하고 할까요? 하고 하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141페이지 보면요. 점 0,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이 지금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0,3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우리는 구해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외부에 있는 점 PAB가 얘가 되는 거예요. PAB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접점을 임의로 내가 설정을 해야 돼. 접점을. 그럼 내가 마음대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문자 x1, y1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x1, y1에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방금 배웠죠. 방금 배운 거니까 바로 기억해서 x1, y1 지금 모르는 숫자야. 모르는 숫자 내 맘대로 정했으니까 아직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쵸? 그다음에 y1은 뭐다? 4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대입해? 외부에 있는 점을 대입해. 왜? 이 직선이 얘인데 얘가 얘인데 얘는 지금 어딜 지나가고 있냐면 이 외부에 있는 0,3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0,3 대입하는 거야. 0,3 대입해서. 근데 조심해야 돼요.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에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x1, y1은 내 임의대로 그냥 설정한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고요. x, y에다 이렇게 대입했잖아요. x, y에다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0,3 그대로 대입하면 3y는 y1은 4다. 그래서 y1은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3. 이렇게 바로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이 접점이 뭐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 원 위에 있다. 그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1번식, 2번식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고맙게도 y1이 바로 얼마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대입만 해주면 x1 바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x1 제곱은 4 마이너스 y1의 제곱. y1 대입해주면은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그래서 x1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분의 4고 36. 36 빼기 16과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0 이렇게 되겠죠. 루트 9는 3이니까. 맞죠? 그래서 x 하나, 두 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y1 하나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x1, y1을 알아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x1, y1 알아냈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여기다가 1번식에다가 이거에다가 대입해주면 돼. x1, y1 각각 대입하면 돼. 지금 순서상이 어떻게 되는 건 첫 번째 x1이 플러스 3분의 루트 20일 때 y1은 3분의 4인 거고요. x1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0일 때 y1은
3분의 4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은 x1 대신에 대입하는 거예요. 3분의 루트 20 플러스 3분의 4y는 4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0 x 더하기 3분의 4y는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뭐 똑같이 3 곱해주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계산 더 쉽게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루트 20 보면은 이거만 정리해볼게요. 3 곱해주면은 루트 20x 4y는 3, 4, 12 그러면은 얘는 4, 5, 20이니까 2루트 20, 2루트 5x 더하기 4x는 12 그 4 다 나눠주면요 2분의 루트 5x 더하기 y는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플러스 3 그래서 답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거 나오게 된 거예요. 풀이에 나온 첫 번째 답. 그럼 얘 정리해주면 그 뒤에 거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 그림을 보세요. 그림도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이 순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요해요.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 단계 순서만 잘 기억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접점을 임의로 설정하고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세워.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그 세운 게 어디를 지나간다? 외부에서 지나간다. 외부에 한 점 지나간다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접점이니까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서 식 하나 얻어내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뭐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풀어서 정확한 x1, y1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x1, y1의 좌표를 구하게 돼서 이 좌표를 한 번씩 원래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공식에다가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목표가 뭐였어? x1, y1 알아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이걸 알아야 식이 완성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방법 2, 3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 3번은 이번에는 지금 선생님이 써놨지만 뭘 구하는 거냐면 접점 구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기울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울기 m이에요. 기울기 m.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식이 설명이 되냐면 첫 번째,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외부의 한 점에서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거니까 이 외부 지나가는 점 이거밖에 몰라 정보는. 그럼 얘네 기울기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모르니까 이번에도 m이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m이라고.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둬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간단하게 표준형으로 한 직선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두면 안 돼. 미안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m을 지나가는 기울기 m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지수 m이라고 두는 거예요. 문자 m이라고 두는 거예요. 실제 숫자가 아니라 빨간색은 구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m을 구해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 기울기가 주어지고 어떤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방금 1교시에도 문제 풀었는데 그거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여기 지금 기울기가 m이고 지금 점 a, b를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y-b는 m 가로 열고 x-a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점이 a, b고 기울기가 m일 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은 다 알려준 값이고 모르는 거는 m만 모르고 있는 상태죠. m만 모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식이 하나 얻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다 됐어.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r과 y-b m x-a가 서로 어떻다? 접한다 내용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접한다 내용 적용시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뭐예요? 직선과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이용해버리면 얘 y로 정리해주면 y는 m x-a 플러스 b. 그럼 지금 방법 3 설명할게요. 그러면 정리해줬을 때 이 y 대신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가로 열고 mx-a의 전체 플러스 b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면 y 사라졌지? 이거 전개해주면 x에 관한 관계식 나오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시간 전개해주면 이 안에 거는 mx-ma 플러스 b거든요. 곱셈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는 c는 0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지금 a, b로 문자로 표현하니까 좀 길어진 건데 실제 숫자 넣으면 실제로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얼마다? 0이다. 이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방법 2는 뭐냐면 방법 2는 어떻게 풀어주면 돼? 얘를 일반형으로 먼저 바꿔줘요. 일반형. 그러면 mx-y-ma 플러스 b는 제로다. 그러면은 얘랑 원의 중심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에요. 그러면은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ma 플러스 b는 얼마다?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 알고 있는 거예요. A 알고 B 알고 R 알아요. 그러면은 M만 모르는 숫자니까 이거 0전 루트 M제곱 플러스 0전 곱해가지고 제곱해주면은 M에 관한 2차식 나오거든요. 그럼 M값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알고 있는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중요해. 이거 여기가 키포인트 이렇게 두는 거 이거 식을 세워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기울기 m 구하는 방법에서는 기울기를 m이라고 딱 설정을 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되냐면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줘야 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y-b는 m 가로고 x-a다. 한 점 a, b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얘랑 누구? 얘랑 접한다 관계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한 거니까 여기다 지우고 이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접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에는 기울기 m을 목표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141번 아닌데 140 대표형 140 문제 푸는 거예요. 앞에 설명한 거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바깥에 한 점 0,3을 지나가는 y-3은 m 가로 열고 x-0 그러니까 그냥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이 직선을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야. m 값만 찾아주면 돼. 근데 얘가 접한대. 누구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즉 4. 얘네들이 서로 접한대.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 첫 번째 판별식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y 대신에 mx 플러스 3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4다. 전개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6mx 더하기 9는 4다. 그러면 x제곱 묶어주면 1 플러스 m제곱 x제곱 더하기 6mx 더하기 5는 제로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가져야 돼? 하나 가져야 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 판별식 t는 0여야 되겠죠? 판별식 t b제곱 6m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얼마나? 0이다. 전개 그럼 36m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m제곱은 0이다. 그러면은 16m제곱은 20이 돼서요. m제곱은 4분의 5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아까 기울기 나왔을 때 2분의 루트 5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쵸? 기울기. 그럼 답 보세요. 답 보면 y는 돼 있고 기울기 뭐라고 나왔어요? 2분의 루트 5 나와 있죠. 그쵸?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지. 그럼 기울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기울기 완성된 거를 다시 어디다 하면 돼? 원래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5x 플러스 3하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림에서 같이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아니라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즉 직선은 얘예요. 접선까지의 거리의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 볼게요. 그럼 얘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야 참 좋겠죠. 공식 써야 되니까. 아까도 일반형으로 바꿨던 작업 해줬고요. 그럼 일반형하고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은 2가 되겠죠. 4 아니에요. 2예요. 그러면은 공식 루트 x의 제곱, x 계수의 제곱, m 제곱 플러스 1, y 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그냥 3이네요. 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뭐 제곱해주면 되냐면 일단 양변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럼 3 절대값은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없애주고 싶으니까 제곱해주면 돼요. 그럼 절대값 3은 그냥 3이죠. 제곱해주면 9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해줄 때 실수해서 그냥 2 m 제곱 플러스 1 많이 쓰는데 여기 전체 제곱해주는 거니까 앞에 2도 제곱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4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 치면 틀려. 실수하지 안 나오게 가로까지 꼭 써주세요. 그럼 계산해주면 4m 제곱은 5가 되겠죠? 플러스 4 이항시키면 5 되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그래서 결과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가지로 세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접점 구하는 방법. 접점 구하는 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정보가 기울기에 관한 정보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 구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돼. 괜히 이걸로 시작했다가 뭐지 어떡하지? 막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이 방법을 해주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다른 거랑 다르게 이거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14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원 외부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38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 끝내고 싶어요. 좀만 힘내서 끝내봅시다. 자, 원의 접선의 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의 접선이라고 하면 뭐냐면 칠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할 겁니다. 원의 접선은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바로 접선의 길이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 여기가 접선의 길이에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외부의 한 점 A, B랑 원의 중심 뭐라고 할까요? N,N이라고 할까요? 원의 중심 N,N이라고 한다면 이 두 외부점이랑 중심까지 걷는 순간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점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외부 한 점 주어지고 원의 중심 파악되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할 수 있죠? 아까 1교시 연습했잖아.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당연히 알 거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바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많이 쉽다. 어렵지 않다. 그림 조금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대표형 14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42페이지를 보면요. 점 P 마이너스 3,2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제로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자, 이건 보면 알겠지만 원의 일반형이기 때문에 원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깥에 있는 점 마이너스 3,2 p라고 해보죠. 자, 그럼 이 바깥에서 그은 이 접선, 이 접점의 길이. 선생님 여기는 신경 안 쓰나요? 네,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어차피 둘이 길이 어떠니까? 둘이 길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내가 합동인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원의 중심 알아야 되고 반지름 알아야 되고. 원의 중심은 왜 알아야 돼?
이 바깥에 있는 P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니까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원의 중심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이거?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아까 연습했잖아. 그렇지? 그 작업하는 거야. 그럼 표준형 바꿔봅시다. 그럼 여기는 4만 필요하죠? 그 다음에 y 할 때는 이미 1이 있으니까 빼고 나누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그냥 쓰면 돼. 그죠? 그럼 여기 4 없는 걸 내 맘대로 더했으니까 옆에도 4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4다.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원의 중심 몇 콤마면? 2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그냥 빼는 거야. 빼는 순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제곱할 거니까 빼는 순서 상관 안 하는데 그냥 빼주면 얼마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2 빼주면 5죠? 마이너스 5 제곱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3이네요. 3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럼 25 더하기 9 그럼 여기는 루트 34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피타고라스 써봅시다. 그럼 여기를 k라고 한다면 34의 제곱 루트 34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k제곱 k제곱은 34 마이너스 4죠. 30 그럼 k는 루트 3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지만 우리가 물어본 건 이 접선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실제 길이기 때문에 항상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는 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많이 쉽지? 그치? 헐. 자, 그 다음에 자 38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85페이지. 자, 두 원의 공통접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원의 공통접선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우리는 공통접선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바깥에 그 원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를 공통 외접선 바깥하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요.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직선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돼 가고 있죠. 그렇죠? 그 안쪽으로 이제 접하고 있다고 해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외접선, 내접선의 개수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있을 때는 원이 서로 둘이 바깥에 외부에 떨어져 있는 거야. 반대로 딱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다음 두 원이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를 갖는다. 그럼 어떤 상황인 거야? 첫 번째 그림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두 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어때야 돼? 멀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원이 외접할 때는 공통 외접선은 2개지만 안에 붙어있는 게 딱 하나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내접선은 몇 개? 1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공통 내접선이 없죠. 외접선은 2개지만 내접선은 없다. 그 다음에 두 원이 안에서 내접할 때는 공통 외접선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이 안에 내부에 딱 들어있어. 붙어있지는 않지만 내부에 있을 때는 접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공통 접선이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동심원, 두 원의 중심이 같을 때도 공통 접선이 없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쭉 한 3번 정도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체크 보면요. 두 원.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4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은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에요. 여기는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4. 반지름은 2예요. 그 원과 중심 사이 두 중심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 즉 5가 되겠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5인데 두 반지름의 합은 3이에요. 그러면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5인데 두 중심까지의 거리는 5예요. 여기는 5인데 여긴 반지름 1, 여긴 2예요. 그럼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럼 공통내접선 각각 몇 개씩이라고 대답해줘요? 첫 번째 그림 2개씩이다 이렇게 대답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86번이에요. 자, 공통접선을 길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선은 여기서 말하는 공통접선은 뭐냐면요. 두 원이 공통접선을 갖게 되는데 접하는 각각의 접점이 있죠. 그 접점까지의 길이가 공통접선의 길이에요.
그럼 공통 외접선에서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길이만을 말하는 게 공통 접선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여기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반지름.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반지름.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얘를 평행하게 좀 위로 당겨보면 여기도 당연히 수직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 이 파란색 삼각형을 잘 보면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또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원의 두 중심 나올 거니까 중심까지의 거리 얼마인지 체크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잘 보면 지금 전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겠죠.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지막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구하면 얘 길이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접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접선일 때는 안쪽에 이렇게 그려져서 그럼 여기 원의 중심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원의 중심까지 서로 거리 여기가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끄집어내. 여기까지. 길게 끄집어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게. 여기서 만날 수 있게.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길이가 R이고 여기의 길이는 R 다시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까지 원의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가 바로 이 공통현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는 R 플러스 R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외국에 있을 때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원을 빼줘야 여기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R-R 다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내접원을 했을 때는 반지름을 더 길게 연장시켰어야 됐죠. 그래서 반지름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죠. 아니 143 유형 풀어보도록 할게요. 143 유형을 풀면요. 자, 두 원이 먼저 다 일반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뭘 먼저 알아야 돼?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이 무슨 좌표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먼저 알아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은 무조건 오늘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랑 지금 자 그럼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의 길이를 다 구하래요. 그럼 해봅시다. 그럼 표준형으로 다 먼저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여기 1 필요해서 1 양변에 더해준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필요하죠. 16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9만 내가 마음대로 더해준 거야. 그럼 여기도 9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4의 전체 제곱은 9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얘는 0,-1이고 얘는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자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주면 5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9 더하기 루트 34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통 외접원부터 해볼게요. 외접원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제곱 34 루트 34의 제곱에서 빼기 뭘 제곱 빼줘야 돼? 두 반지름을 뺀 거. 여기 반지름은 1이고요 여기 반지름 3이잖아요. 그럼 얘 빼주면 얼마야? 2죠? 2의 제곱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내접원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3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두 반지름 길이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줘서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루트 씌워준 게 길이가 되는 거죠. 루트까지 씌워주면 얘는 루트 30이고 얘는 루트 얼마죠? 34에서 16 빼주면 28? 18이죠? 루트 18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 외접선 루트 30이고 얘는 3루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짱시험 내신 펴볼까요? 짱시험 내신에서 우리가 원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다 풀 수는 있거든요. 다 풀 수 있는데 19 유형 펴볼게요. 19 유형. 여기 19 유형도 있어요. 19 유형에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다시 한번 푸는 대로 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세 문제. 어려운 거 빼고 세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문제 할게요. 표시하세요. 6번, 7번, 8번, 17번. 지금 4개 풀어보세요. 공식 외운다고 생각하고 표시한 거니까 공식 외운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공식 보면서 해도 돼요. 앞에도 나와 있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해도 되니까.